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상당수 사람들이 100세에 가까운 삶을 사는 이른바 100세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를 하는 지금까지의 삶의 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끝에 들어선 작은 반찬 가게. 70살을 넘겨 재취업한 노인 8명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큰 돈벌이는 아니지만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돈 벌어서 아이들, 손주들 용돈도 주고 또 나도 쓰고 그런 재미가 있죠. 이런 재취업은 100세 시대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0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과 어린이 4명을 부양해야 하는 만큼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해집니다. 100세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삶의 주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 은퇴를 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제도의 변화를 통해 50대부터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순환형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최소한 한 60세 정도까지는 누구나 자기의 첫 번째 커리어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만들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쌓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남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게 더 큰 보람이죠. 100세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오래 사는 것에서 잘 사는 것으로 옮아간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노인 간에도 소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무료 급식소를 찾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 이런 극빈층이 아니더라도 노인들 상당수가 별다른 소득이 없다 보니 여유 있는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연금을 못하고 자녀들한테 용돈 얻어쓰고 있어요. 용돈 얻었으니까 생활의 여유가 없죠. 반면 연금을 받거나 자산이 있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가게에서 지금 세입 받는 것 좀 있고, 이제 우리 가족 쓰는 것은 별로 지금 부담 없이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큰 부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과 1 구간에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한 것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OECD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니계수는 한국이 0.409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34개 회원국 중 3위였습니다. 이 연령층에서는 임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득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령층에서는 공적 연금의 혜택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